여기는 삼척시 하정면에 있는 우리 고냉지 배추밭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배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하고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 자, 사장님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진흥농자재마트에서 과장으로 있는 네. 이돈화라고 합니다. 예. 이쪽 하정면에 약 800m 이 고지에서 5월 상순부터 정식에 들어갔죠. 한 네, 번에 그렇습니다. 정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순차적으로 우리가 심게 되고 또 순차적으로 출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포장도 출하가 되고 있죠? 4월 한 중순부터 정식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 일찍 심은 거는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배추는 이런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속이 물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름 배추 하면은 고냉지로 왔을 때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 고냉지 위주로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면적도 꽤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경영적인 면적은 한 얼마 정도 이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하장면 쪽에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면적이 보통 한 50만 평 이상, 네. 한 70만 평까지도 지금 관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상품성을 높이려고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장애 증상과 또 병충해 증상들이 오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반 농가들이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방제 체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식을 하고 나서는 대략적으로 봄밭에서는 한 몇 차례 약제 방제가 들어가나요? 예. 보통 6번에서 한 7번 정도 그렇죠. 약제 처리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예. 한 번에 약을 칠 때 혼용하는 약제의 가지수가 무려 8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십니다. 네, 예. 그렇게 방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여러 장애들이 또 생기고 그런 것은 그만큼 여름에 배추를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걸 근거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식서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크기까지 우리가 관리하시느라고 참 많은 땀을 흘렸을 거로 보고요. 이것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네. 시세적인 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한 11일 정도 현재 날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건이 괜찮은 물건들은 한 10,000원에서 최고 16,000원까지 예. 지금 한 망에 한 망에 예. 한 망에는 예. 세 포기가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물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14,000원, 5,000원까지 그렇죠. 그 정도 금방 주저앉는 예, 예, 좀 예. 물러지는 거. 예, 그런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외엽도 상당히 잘 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요 증상입니다. 네. 이 배추의 내부에서 잘라보게 되면 검게 좀 조직이 물러져 있는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이 증상을 우리가 내륙 쪽에서는 우리가 이 꼴통이라고 그러는데 칼슘 결핍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희한하게 부른다면요? 지금 배추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걸 코병 증상이라고 그러고 코병 증상이죠. 코병 증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추 끝이 이렇게 노랗게 이제 검게 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네. 그렇게 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물러 들어가는 증상. 예, 예, 그렇죠. 이런 배추 전체를 꿀통 배추라고 예,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식 명칭으로는 이거는 석회 결핍증이다. 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회, 칼슘 결핍증. 네, 그렇죠. 조직을 세포막을 형성하는 칼슘이 부족할 때 네, 물러지게 되고, 근데 올해 이걸 정식할 때 5월달하고 6월달에 이 강원도서부터 전국이 엄청 가물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시점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정식 단계에서 비가 그때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뭐 물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 살수차를 동원해서 살수차까지. 예, 그래가서 붕쿨을 돌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직접 이제 물을 이렇게 찔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찔러주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고냉지 재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죠. 소비자들은 고냉지 배추가 가격이 비싸다, 중간 상인이 마진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많지만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투자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상을 해야지만이 그 수익이 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생육 관리 하는데 이렇게 여기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콧병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밭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상태가 그 중에서 좋은 편에 좋은 편이죠. 속하는 저거고 이대로만 성장을 해가지고 네. 아래쳐가지고 출하를 된다 하면 뭐 음. 일등품 되지 않을까. 일등품이 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배추가 이렇게 네. 성장을 하고 또 포엽이 싸고 그렇게 되면은 네. 이 상태에서 비가 들어가서 그 우리가 차게 되면은 물르고 썩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온도를 재보니까 20.7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낮에 여기는 아무리 덥더라도 대략 한 몇 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기가? 여기도 고랭지 800m 고랭지지만 예. 사실 요즘에는 기후가 많이 변화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도 한 27, 8도, 8도. 3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콧병이 많이 들어오는 콧병이 많이 거예요. 생기죠. 예. 지금 우리 고냉지 배추에서는 결국 병충해 방제가 제일 큰 중요한 그렇죠. 작업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약재를 혼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살균제를 볼 때 그 8가지, 보통 10가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네, 첫 번째 이제 생장 억제제. 억제제 억제제가 한두 가지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살충제가 한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살균제가 한두 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미량 요소가 한두 가지 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양제 한두 가지. 예. 그래서 보통 한 8가지에서 한 10가지까지도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10가지까지 쓰는 혼용 약재를 우리가 5회에서 6회, 7회까지 최종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서 네. 상품성을 유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장에서는 그렇게 혼용하는 가운데 기량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만든 쑥쑥 튼튼을 계속 약할 때마다 혼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이 쑥쑥 튼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포장 같은 경우에 약을 한 6번 정도 쳤는 포장인데 네네. 1차부터 6차까지 계속 넣었습니다. 계속 네. 넣었는데 네. 저희가 일단 해보니까 일단 미생물 제재이기 때문에 네. 밭에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미생물의 그 활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그렇죠. 이 생육에 많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더 주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도 병에 대해서 내병성을 높이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한 8번까지 주는 것을 여기서는 한 2회 정도는 줄여가면서 방제를 해도 효과가 잘 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육묘 때는 거의 안 쓰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배추모는 포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토가 있는 포트에다가 관주를 했을 때 거기서 내병성을 높여가지고서 병이 들어오는 것을 잡아주고 초기 생장이 균일하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처음에 심었을 때 활착이 더 잘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런 곰팡이병으로서 뿌리옥병에 대한 거, 또 시드름병에 대한 무름병에 대한 이런 세균성 병에까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추밭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생육이 균일하고 충실해지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균일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예. 지금 보통 이 파도가 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파도가 친다고 하는데 이 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보이고 예. 이 배추 크기들이 균일하게 균등하죠. 예, 이렇게 아주.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파리가 지금 솟아나게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일부 다른 농가의 포장에서는 무름병이 콧병이 심해가지고서 네. 출하를 할 때 보니까 골라내는 것이 되게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보기에는 지금 이 하장 일대에 지금 대부분 포장에 네, 한 30에서 40% 정도는 지금 그 콧병에 들어와 있다.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볼 때는 병적으로 볼 때는 무름병 증상이 맞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NK를 주던 요소를 줬을 때 순간적으로 요소가 녹아들었고 그럴 때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때 칼슘이 제대로 따라 들어가지 못하면은 쉽게 이 무름병으로 내병성이 네, 그렇죠. 약해지면서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전체적으로 450가지가 되는 유형 미생물이 한 병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 쑥쑥 튼튼에 대해서도 같이 혼용을 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은 더 균일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이게 이 좋은 배추 끝까지 한 폭이라도 남김없이 다 출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해발 800m 고지 이 고냉지 배추 포장에서
우리 배추 이 장애 증상과 병충해 방제 그리고 상품성 향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